행동주의 학습 이론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변별 자극부터입니다. 방가로 5번 변별 자극부터 시작해서 사회학습 이론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별 자극은 특정한 반응이 보상을 받거나 보상받지 못할 것이라는 단서, 외부로부터 들어온 자극이기 때문에 일종의 단서가 되겠죠. 또는 신호로 작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학생이 교실에 낙서를 합니다. 벽에 낙서를 하는데 선생님이 얼굴을 탁 찌푸리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아이한테는, 이 학생한테는 바로 변별 자극으로 들어오겠죠. 선생님의 찌푸리는 얼굴은 내가 보상받지 못하는, 즉 벌받을 것이라는 신호가 되는 겁니다. 자, 됐고요. 이거는 뭐 변별 자극은 여러분이 충분히 아실 것 같고, 소거, 관심 중단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요. 어떤 자극이 있은 후에도 끊어봐요. 자, 아이가 막 보채고 울어도 특정 반응, 특정 행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 저 달래는 행동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소거라고 합니다. 관심 중단이 힌트가 되니 관심 중단이라는 단어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이 주위로부터 관심을 받지 않으면 가로 딱 묶으세요. 저절로 도태된다는 강화의 원리를 역이용해서 아동이 문제 행동을 보여도 철저하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네 단어로, 네 글자로 관심 중단이 동의어가 됩니다. 자, 7번째 행동 조성입니다. 조형이라고도 합니다. 행동 조성은 우리가 이제 반려견들 대소변 가리는 그러한 훈련을 할 때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동물을 조련한다라고 하죠. 이 동물을 조련할 때 어떠한 단계까지 오면 강화물을 줍니다. 그 다음에 그 단계보다 좀 더 높은 단계를 수행하면 또 강화물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동물이 어떠한 한 과정을 쭉 잘 거치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행동 형성이 됩니다. 조형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목표 행동을 단계적으로 조작하여 최종적으로 하기를 바라는 반응에 끊어요. 점차적으로 근접해 가도록 하는 겁니다. 기대하는 반응과 행동을 학습하고 목표로 삼는 바람직한 행동으로 강화시켜 나갑니다. 점진적인 과정에 가로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 나아가는 행동 양상을 말합니다. 사례로 우편함에서 편지 불어오도록 개를 조형한다면 우편함 근처에 다가가면 강화물을 주고 우편함을 건드리면 강화물을 주고 편지를 물면 강화물을 주고 그것을 가져오면 또 강화물을 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반복적으로 학습했을 때 이 반려견은 자연스럽게 우편함에 가서 편지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행동 형성 조형입니다. 행동 조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목표 행동과 비슷하거나 그 행동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행동을 찾아 이 행동을 하면 즉각적으로 강화해 주는 방법으로 반응의 질을 점차적으로 변화, 학습시켜 처음에는 아주 간단한 반응을 요구하지만 점점 강화 인자를 주는 기준을 까다롭게 합니다. 왜요? 높은 수준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까다롭게 하여 보다 복잡하고 정교한 반응을 습득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7번에 있는 행동 조성은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간단히 보겠습니다. 행동 조형, 행동 조성, 그 다음에 동의어 다 들어갑니다. 행동 형성, 그 다음에 조형법,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이걸 그림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단계가 점점 올라가고 있죠. 여기가 이제 목표 행동이 됩니다. A가 목표 행동이 되고 그 다음에 낮은 단계죠. 조금 더 높은 단계고 조금 더 높은 단계고 목표 행동에 도달했네요. 이때 필요한 게 뭐냐? 강화물입니다. 강화를 주는 거죠. 강화를 주는 겁니다. 강화를 주는 겁니다. 강화를 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단순한 과제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이라 할게요. 나중은 복잡한 과제가 됩니다. 그것을 수행토록 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 행동조성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강화물을 주면서 목표 행동에 도달하는 겁니다. 목표 행동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행동조성, 행동 형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행동주의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입니다.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문제 행동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이 이론이 많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효과성이나 효과성을 평가하죠. 우리가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게 효과성 평가인데 관찰이 가능한 행동이기 때문에 효과성 평가도 용이합니다. 1번 들어갑니다.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원조의 초점을 가로 외적 행동으로 이동시켜 나가면서 가로 닫고 인간의 신체적 심리적 발달에 있어 환경의 중요성, 환경 결정론 생각나죠?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회복지 분야의 토대가 행동수정 이론으로 가시화되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행동수정 모델이라는 걸로 발달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바람직한 행동으로 변화하도록 원조하는 사회복지 실천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작적 조건화의 원리에 따라서 개입 기법을 응용하고 클라이언트에 대해 상세한 행동 관찰의 판단 기준을 설정하고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클라이언트 행동이 자동적이고 수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클라이언트 행동은 자율적이면서 능동적으로 일어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조작적 조건화의 원리를 응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요. 이제 제2절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학습 이론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반가로 2번의 주요 개념입니다. 주요 개념에 별표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찬가지 워밍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은 인간의 행동은 학습되며 학습의 동그라미, 자신의 발달 단계나 인간 행동 특성은 자신이 처한 환경과 그 환경에 대한 해석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 자신 동그라미요, 행동 동그라미요, 환경 동그라미입니다. 인간의 행동 특성은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 이 자신은 바로 인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학습 이론에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확히 말하면 인지입니다. 인간의 인지와 그 다음에 행동과 그 다음에 환경, 이 서로가 상호작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이 결정된다라고 합니다. 이걸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상호 결정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사회학습 이론의 개요 및 주요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 대한 관점을 보겠습니다. 사회학습 이론입니다. 인간의 행동 또는 성격의 결정 요인으로 가로 사회적 요소 가로 닫고 사회적 요소를 다루면서 대부분의 학습은 다른 사람을 관찰하고 관찰의 동그라미 모방한 결과에 의해 모방의 동그라미 이 모방을 영어로 모델링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자, 그리고 반두라는 스키너와 달리 여기서 끊어요. 스키너와 같은 이론이 아니에요. 달리 인간 스스로 인지적 능력을 활용하여 인지의 동그라미 스키너나 파블로프는 인지를 말하지 않았지만 여기 있는 반두라는 인간의 인지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인지적 능력을 활용하여 사려 깊은 인지 활동을 함으로써 합리적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여러분 이 스스로는 우리가 영어를 쓸 때 셀프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반두라의 개념에 보면 자기로 시작하는 개념이 많습니다. 자기 효능감, 자기 조정, 자기 강화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인간은 스스로 인지적 능력을 활용해서 학습하는 능력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워밍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주요 개념 하기 전에 제가 워밍업 한 부분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반두라까지 왔죠.
이 반도라의 사회학습 이론입니다. 반도라의 사회학습 이론은 앞에 있는 행동주의 이론보다 출제 경향이 더 높습니다. 많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반도라의 사회학습 이론은 스키너 이론과는 다릅니다. 스키너 이론과 달리 인간의 인지 능력을 강조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과 환경과 행동은 상호작용을 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이 바로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이것을 우리는 상호 결정론이라 한다. 뒤에서 이것을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겠지만 관찰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관찰학습을 강조하는데 이 관찰학습은 타인 행동 관찰하고 모방에 의한 학습 이런 것들을 강조한 것이 관찰학습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본다라고 해서 대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대리학습이란 말과 동의어가 됩니다. 자, 반도라의 가장 기본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타인이 바로 사회적인 요소입니다. 대인관계, 타인이 존재하잖아요. 따라서 사회적 요소를 중요시했습니다. 사회적 요소를 중요시했다는 점, 그래서 사회학습 이론입니다. 자, 반도라의 사회학습 이론의 기본기를 했고 이제 주요 개념이 있습니다. 주요 개념의 내용을 교재에서 쭉 본 다음에 제가 도식화를 통해서 이것을 한 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념은 모델링이 나왔습니다. 모델링, 다른 말로 모방이라고도 한다. 모델과 동일시하려는 성향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 들으며 끊어요. 그 행동을 따라서 하는 것 쓰세요. 모방입니다. 모델링 효과는 모델과 관찰자의 유사성의 동그라미 1, 모델의 지위와 신분관계, 지위 쪽의 동그라미 2, 신뢰의 정도와 전문성 여부, 신뢰의 정도의 동그라미 3, 전문성 여부의 동그라미 4, 모델 학습의 횟수 동그라미 5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모델링의 효과는 달라지겠죠. 아이들에게 협조적이고 이타적인 태도를 갖게 하려면 그렇게 하려고 말하기보다는 그렇게 되라고 말하기보다는 끊어요. 협조적이고 이타적인 본보기, 다른 말이 뭐죠? 모델입니다. 이타적인 본보기, 즉 모델을 보여주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4번, 모델링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별표 하나만 쳐주시기 바랍니다. 모델의 특성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과 유사, 동그라미, 유사하다고 믿는 사람에게서 영향을 받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을 봤는데 자신과 유사하다, 그러면 따라할 확률이 높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나이나 성이나 지위나 명예나 행동 유형 등을 따질 수 있습니다. 관찰자의 특성입니다. 자존감, 자신감이 낮음만 동그라미, 낮은 사람들이 특히 모델을 모방할 경향성이 높습니다. 의존적인 사람이나 이전에 모델링을 해서 보상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델링, 모방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관찰자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관찰자는 본인이 됩니다. 본인. 내가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이다. 내가 자존감이 좀 낮은 사람이다. 그러면은 타인, 나보다 자존감이 높은 타인, 그 사람을 모방할 확률이 높습니다. 행동과 관련된 보상 결과입니다. 보상 결과에 가로쳐 주시기 바랍니다. 행동이 정적 강화를 가져온다고 믿으면 정적 강화의 대표적인 거, 강화물, 칭찬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행동을 모방할 가능성이 당연히 높겠죠.
본인도 칭찬받기 위해서요. 자, 모델링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모델의 특성과 관찰자의 특성과 그 다음에 행동과 관련된 보상, 결과, 여기에 따라서 이 모델링 또는 모방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되시리라 믿습니다. 인지입니다. 학습된 반응을 수행할 의지의 표현은 인지, 거기다 쓰세요. 파지 이퀄 보존 이퀄 기억입니다. 인지와 동의어가 파지, 그 다음에 보존, 그 다음에 기억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는 게 바로 기억이란 단어잖아요. 그런데 대표 용어가 파지입니다. 파지.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학습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의지의 표현은 바로 인지 통제, 내가 그것을 기억하느냐, 그러한 통제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회적 학습은 인지행동적 학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조정, 자기규제입니다. 별표 하나. 자기조정은 세 가지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수행을 하고 판단을 하고 반응을 하는 건데 다 자기 반응입니다. 수행 과정 동그라미 1, 판단 과정 동그라미 2, 자기 반응 과정 동그라미 3,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자기조정, 자기규제입니다. 성과를 평가하는 개인의 기준에 따라 좌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평가적 반응과 관계가 됩니다. 수행된 행동은 끊어요. 여러 보조적 과정을 포함하는 판단 과정을 통해 끊어요. 자기 반응을 낳습니다. 수행된 행동의 수행의 동그라미, 판단 과정의 판단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자기 반응의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순서대로 수행, 판단, 자기 반응입니다. 이 순서대로 자기 스스로 레귤레이션, 즉 규제, 조정을 한다 그 말입니다. 자기 강화와 자기 효능감입니다. 1번은 자기 강화 박스, 2번은 자기 효율성, 동의어 자기 효능감입니다. 박스. 자기 강화는 스스로, 동그라미 치세요. 스스로라는 단어가 꼭 기억나셔야 됩니다. 스스로 자신의 감정과 인지사고를 통제하고 행동을 제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끊어요. 그 능력을 인하여 자신의 행동을 유지,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강화는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킨다 했습니다. 자기 강화는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 바람직한 행동이나 거기 나온 대로 어떠한 태도 이런 것들을 쭉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효능감, 자기 효율성입니다. 바람직한 요가를 기대하면서 끊어요. 산출적인 행동 반경을 성공적인 방향으로 성공토록 인도하는 개인의 믿음, 신념을 말합니다. 그래서 끊으세요. 즉 바람직한 요가를 남기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람직한 결과, 즉 성공적인 방향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떠한 신념이 있어야 할까요? 네, 이것을 잘 수행해서 내가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신념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자기 효능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정리를 보면 자기조정, 자기규제는 개인은 자신의 행동 결과를 예견하고 통제하는 기준을 가지게 되는데 끊으세요. 통제의 동그라미, 이에는 자기 관찰 동그라미 1, 자기 판단 동그라미 2, 자기 반응 과정이 있습니다. 이 자기 관찰이 바로 수행을 하고 나서 관찰하는 거니까 수행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강화와 자기 효능감입니다. 자기 효능감이란 자신이 바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떤 특정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줄 별표, 자기 효능감의 원천은 4가지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 개인의 과거 성취 경험입니다. 자신이 과거에 어떠한 것을 성취했던 경험, 이것이 바로 자기 효능감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2, 대리 경험입니다. 대리 경험은 다른 사람의 성공 경험이죠. 다른 사람이 성공했던 케이스를 보고 자기가 효능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 3, 신체적 정서적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긴장입니다. 텐션을 말합니다. 동의어는 정서적 각성입니다. 정서적 각성이 있을 때 바로 자기 효능감이 더 잘 일어난다는 겁니다. 언어적 설득입니다. 동그라미 4,
언어적 설득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잘할 수 있어. 잘하면 돼.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하죠? 언어적으로 상당히 동기를 부여해주는 동기 유발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줬을 때 자기 효능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밑에다 쓰세요. 우리 시험에 나온 것은 이겁니다. 장기적 보상이 틀린 것이었습니다. 장기적 보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5번째 상호 결정론 들어갑니다. 인간 동그라미, 행동 동그라미, 환경 동그라미. 인간이 행동하면서 환경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끊어요. 이들 요소 상호 간의 관계를 맺고 영향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발전한다고 보는 이론입니다.